박보미 TV. 박보미 TV. 자, 다음. 그거 봐요. 우리 Q&A만 몇 번 했는데 웬만한 게 다 알겠죠, 이제. 김민아님, 김민아님. 11년 차부터도 연간 한도는 있다고 하시는 게 1,5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예시로 들어주신 것처럼 10억 모은 사람이 11년 차가 돼도 연간 한도는 1,500 이내로 써야 하고 그 이상 되면 16.5% 세율 적용되는 건가요? 또는 종소세 아니야? 그렇죠. 또는 종소세 그 말도 맞고요. 그 10억이라는 돈이 다 세액공제 받고 수익금이라는 전제. 그러면 맞습니다. 가능한가? 연 1,800에 수익금 다 합해서 10억 가능한가? 그렇죠. 수익이 많이 나면 괜찮죠. 그러면 또 팁을 하나 줄게요. 아니면 길게 모았겠지. 되게 오래 모아가지고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1,800과 10억이 모르겠네.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투자금이 크거나 수익률이 높거나 N이 많거나. 자,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다면 가능한 돈이죠. 그러네요. 또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금 나중에 합쳐지거든요. 55세가 지나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를 합칠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연금으로 부어왔던 거는 1,800씩만 부어지니까 이게 5년에 1억인 거잖아요. 대략 5년에 1억씩 부어왔던 계좌가 진짜 불어나도 2억이잖아요. 우리 10억이라는 돈이 나오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합쳐요. 합칠 때는 IRP에 있는 걸 합치게 되는데 IRP에 들어있는 돈은 보통 저축금이 아니라 퇴직금이잖아요. 퇴직금은 엄청 고연봉 직업에 있다가 나오시는 분들은 퇴직금을 진짜 많이 받아요. 옛날에 제가 모시던 분은 임원분이셨나? 2년 일하고 퇴직을 하셨는데 진짜 수억이 들어오더라고요. 퇴직금만. 한 달치 월급이잖아요. 한 달치 월급이 수억 원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배수를 더 쳐주는 그런 계약 같은 게 있어요. 회사별로. 아무튼 퇴직금이라는 거는 정말 클 수가 있잖아요. 이걸 합칠 수가 있다 보니까 연금을 합치거나 IRP를 합치거나 다 되거든요. 그러면 연금에다가 이렇게 합치게 되면 그 연금 계좌가 딱 보면 진짜 막 수억 원 막 이런 게 생기게 되죠. 그런 거는 이제 수령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복잡하긴 한데 왜냐면 퇴직금이 들어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계좌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한 가지 더 이제 알려드릴 게 있는 거는요. 자, 연금 수령 가능 한도가 55세잖아요. 연저. 그 다음에 퇴직 IRP, 퇴직금이 들어있는 IRP를 예로 들어볼게요. 자, 퇴직하면서 받은 IRP인 거예요. 자, 요것도 55세가 지났어요. 연저는 내가 연금 수령을 보통 64세 하면 되거든요. 64세에 하면 두 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때 수령을 할 건데 55세가 이미 되었을 때 수령 연차 카운트는 시작돼요. 1, 2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나중에 이쯤 돼서 내가 만약에 수령 신청하면 한도가 없죠? 1,500만 맞춰서 그냥 받으면 돼요. 퇴직 IRP는요, 퇴직금을 받아 있는 상태잖아요. 퇴직을 했는데 얘처럼 연저는 최소 5년 부어야지 오픈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막 만든 계좌예요. 막 만든 계좌 가지고 퇴직금을 받았어요. 근데 5년을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5년이 안 돼도 바로 수령이 돼요. 또, 자, 퇴직 IRP도 당연히 자체적인 한도를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수령 연차 공식이 있는데 그 한도 공식을 넘으면 얘는 16.5%를 내지만 얘는 원래 내는 퇴직 소득세를 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꿀팁을 드리냐면 나는 55세 때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퇴직 IRP를 받았어요. 근데 나는 저기 한 70세 때 쓸 거야. 그럴 때 연금은 그냥 기다렸다 그때 쓰면 알아서 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편하게 쓸 수 있지만 얘는 은퇴하자마자 10,000원을 수령 신청해놔야 돼요. 근데 꼭 10,000원이어야 돼요? 아니요, 최소. 아, 그러니까 수령 신청을 넣어 놓으면 10,000원으로 해 놓으면요, 일단 이때부터 카운팅이 시작돼요. 이때부터 수령 한도 때 적용되는 수령 연차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퇴직하시면 퇴직 IRP 받으실 거 아니에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연저는 신경 쓸 거 없고 퇴직 IRP 받으시면 요거 나중에 한도 넉넉하게 쓸 수 있게 10,000원 수령 신청해가지고 10,000원씩 받으면 돼요. 받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와 상관없이 카운팅이 진행될 거고, 그러면 나중에 수령 연차를 넣은 공식의 한도가 넉넉해지겠죠. 그리고 그 1,500만 원이라는 한도는 퇴직금에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10년 지나면 넉넉하게 뽑았을 수 있게 되죠. 아, 마음대로 뽑을 수 있구나. 네. 10년 동안은 퇴직 소득세를 30% 깎아주고 그 다음에는 40%씩 깎아줍니다. 근데 이게 11년 차가 되면은 10,000원씩 수령하겠다고 해놓은 거를 어떻게 바꿔요? 앱으로 그냥 바꾸면 돼요. 아, 그래요? 금액을? 네. 수령에 대한 전략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고민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수령하시는 분들 진짜 고민 많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돼요. 금액을 정해놓는 것도 되고
비율을 정해놓는 것도 되고 점점 많아지게 하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섞어서 하는 것도 돼요. 절대 금액 한 달에 얼마 받는 거랑 그리고 내 계좌의 일부 퍼센트 받는 거랑 이런 거 막 섞어서 하는 것도 돼요. 비율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투자를 좀 하기 때문에 이 계좌의 수익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일 수 있고 그런 수령 솔루션이 앱마다 엄청 많이 발달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 앱에서 그냥 손쉽게 탁탁탁탁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게시를 하면 더 못 넣잖아요. 근데 운용은 안에 있는 건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사고 팔고 이런 거. 네, 마음껏 할 수 있죠. 질문이 뭐였죠? 11년 차가 되면 연간 한도는 1,200 이내로 써야 저율 과세냐. 네네, 이제 1,500이 됐죠? 그 이상 되면 16.5 세율 적용되나요? 네, 연저일 경우에. 자, 다음은요. 탱토리님. 탱토리요? 탱토리님. 오, 특이하군요. 탱토리님. 직장인인데요. 만약 연금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안 받은 거가 되는 걸까요? 안 받으면 안 받은 게 되는 거죠? 연말정산 시 넣지 않으면 되는 걸까요? 연말정산에 넣지 않아도 거의 환급받는 정도의 급여인데 그냥 다 넣었는데 안 넣으면 안 넣은 걸로 확인이 되는 걸까요? 안 넣었다는 게 그 홈택스에서 체크를 해지하고 내역을 뽑았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잡힌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 여기서 지금 또 헷갈리죠? 난 돈을 넣었어요. 세액공제 한도를 넘지 않게 넣었습니다. 세액공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해에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었어.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깻님이랑 똑같은 상황이죠. 그 상태가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상태가 돼 있을까요? 세액공제 안 받은 사람. 세액공제 안 받은 사람. 자, 이거 다시 설명해 줘야겠다. 자,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넣었어요. 뭐 대략 얼마 해볼까요? 200만 원을 넣었습니다. 뭐 계산은 하나로 치고 나는 세액공제 최종적으로 안 받았죠.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받았다고. 아니요, 안 받았다고 인식해요. 나 알겠다. 자,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미 받은 걸로 집계가 돼 있어요. 여기는 받은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자, 1년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7월이 지나면 국세청에서는 작년도에 대한 모든 게 정리가 다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요. 국세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라는 서류를 뗍니다. 그 서류에는 뭐가 나와 있는 거예요? 세액공제 받은 내역. 작년에 안 받았다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게 돼요. 안 받았던 내역이 아니라 받은 내역이 있던데?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받은 게 0으로 뜨겠죠. 그렇죠. 2023년도에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에 빵이라고 떠 있겠죠? 그 서류를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증권사. 증권사로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저 요거 체크해 주세요. 이러면 이 계좌의 속성에서 이 사람 받은 거였는데 안 받은 걸로 되면 이 200만 원이 안 받은 걸로 그제서야 세팅이 됩니다. 헷갈리죠?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해마다 이게 반복된다 했잖아요. 반복이 되면 나중에 계좌도 지금 여러 개잖아요. 내년에는 여기 100만 원 넣었다가 또 100만 원은 받았어. 그 다음 해는 여기는 한 500만 원 넣었는데 여긴 또 막 1분만 받았어. 이게 계속 정신없이 쌓일 거 아니에요. 하지만 확실히 남는 거는 뭐예요? 세액공제 확인서에는요. 국세청에서 가장 정확하게 당신이 몇 개의 계좌를 뭘 하든지 어쨌든 해마다 받은 거는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정확한 거죠.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대로 안 돼 있는 거는 계좌들이 엉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속성이. 그래서 한번 찾아가가지고 이 기준 이걸 싹 주면 안 받으셨네요. 타타타타 정리를 다 해줘요. 세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누적이 되더라도 어차피 내가 받는 세액공제 금액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돈 넣는 대로 다 넣고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나 연금 수령하기 전에 그때 이제 쫙 뽑아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한 계좌에다가 그냥 세액공제 다 받은 걸로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게 지금 하고 있는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거 배웠으니까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약간 혹시 모르니까 연금 개시 전에 그냥 한번 점검 받으면 안 돼요? 모두가? 그래야 될 것 같긴 해요. 어차피 다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기억 못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서류 떼가지고 제출하는 거 다 해야 될 거고 그때쯤이면 전산화 되겠죠. 지금은 걸어가야 됩니다. 증권사에. 아니 될 수도 있어요. 비대면. 비대면 되는 데도 있죠. 팩스 뭐 되고 이런 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플로 서류 제출도 가능한 걸 찾았어요, 제가. 그렇죠. 증권사마다 다른데 그래도 아직 지배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쪽은 지점의 서류 제출인데 팩스를 보내도요 전화를 해야 되거든요. 전화를 해야 되는데 연결이 한 20분씩 걸려요. 그럼 20분 전에 보낸 팩스. 왜 그런 기분 알아요? 분명히 절차상에는 서류를 보내고
전화를 하라 돼 있어. 서류 보냈어. 전화를 했더니 처음 받는 사람이 받잖아요, 일단. 아, 몰라, 내용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그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게 되게 답답하게 느껴지긴 하죠. 예를 들면, 제가 연금저축 소득세 공제 확인서를 팩스로 보내라 해서 보냈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만 하면 얼추 거기서 다 눈치를 채긴 채는데 눈치채기를 바래줘야 된다는 그 대화 자체는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사실 그거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팩스 잘 갔나요? 어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제 거 갔나요? 자, 다음은 누구신가요? 김준엽님인 것 같아요. 김준엽님. 깻님님 질문 덕분에 정말 수월하게 들었어요. 오, 깻님님 팬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실감이 좀 나요? 아니요? 이거 그대로 살려주세요. 네, 근데 연금 개시해도 과세 이연은 계속 적용되는 건가요? 연금 개시해도 네. 근데 연금 개시했던 시점 기준으로 그 이율을 적용해줘요? 아니면 만약에 69세에 개시를 하고 70세가 넘어가면은 5.5를 떼요? 4.4를 떼요? 받을 때 나이 아니에요? 자, 그거는요, 만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내가 매달 연금을 받을 때 그만큼 떼고 받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게 되면 그동안은 5만 5천 원 떼다가 내가 만 70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면 그 달부터는 떼 나갈 때 4만 4천 원 떼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가 만 80세가 되면 3만 3천 원 떼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받을 때 바로 거기서 적용을 시키는 세금이기 때문에 받기 순간까지는 모든 돈들은 과세 이연입니다.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게 아까 연금 수령 한도 우리 계산했잖아요. 저 한도는 1월 1일 기준이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 55세가 되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 해는 다른 거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1월 1일 기준으로 잔고 기준으로 한도를 정한단 말이에요. 12월 31일생도? 네. 그럼 다음날 바로 연수가 까이는 거예요? 12월 31일생은? 연수 까이는 게 아니라 연간 한도 설정되는 게 1월 1일이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생일이랑 상관없죠. 근데 내가 연금 수령 신청을 하는 그 해에는 어차피 1월 1일이 아닐 거 아니에요. 중간에 신청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간에 내가 만 55세가 되니까 중간에 신청하는 그 해에만 그날에 있는 잔고 기준으로 한도를 따로 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연간 한도는 1월 1일 날 다 같이 정해집니다. 12월 31일에 만 생일이 돼서 개시를 하잖아요? 그럼 다음날 바로 1월 1일이니까 그때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하루 만에 적용이 돼버리는 거죠. 수령 연차? 네네, 그쵸. 좋네? 네, 됐네요. 그 다음은 누구시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고잉베러님. 이름이 느낌 좋은데, 고잉베러. 고잉베러. 1,500만 원 이상 찾으면 세금 폭탄인가요? 아니요. 종합소득세나 기타 소득세 중 유리한 것으로 선택하면 폭탄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네. 그리고 연금 수령 한도 연차가 개시를 한 연도인 건가요? 아니면 55세부터인 건가요? 다른 유튜버는 55세부터라고 하던데요. 네, 55세부터입니다. 개시 기준이 아니라 55세 기준이에요. 퇴직 IRP만 개시 기준이에요. 자, 이런 것만 구분해서 배워두면 되고 그 전에 물어봤던 게 뭐였죠? 1,500 이상 찾으면 세금 폭탄이냐고. 근데 이거 그 종합소득세 설명할 때 다 설명했던 그거긴 하다. 다 설명했던 그 부분이죠. 근데 지금 간소화시켜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거잖아요. 자, 1,500이 넘으면 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전체가 종소로 갑니다. 그 다음에 전체가 이제 16.5. 자,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종소로 가게 되면 자, 1,500을 넘었다고 해볼게요. 딱 1,500이다. 그럼 1,500이 종합소득세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넘어갈 때 얘는 무슨 소득이에요? 연금소득이잖아요. 연금소득이라는 항목으로 종합소득세라는 입에 삭은 연기 바구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모든 항목에 보통 이런저런 공제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금소득 공제를 여기서 빼준단 말이에요. 연금소득 공제를 빼줘요. 그리고 나서 합치잖아요. 다 합쳐져 있는 것에서 또 다양한 공제 빼주죠. 대표적으로 뭐 인적공제 이런 거. 사람이기 때문에 인적공제 주고 부양가족 있으면 이것도 더 빠지고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빠지기 때문에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아요. 어찌 보면 1,500을 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1,400이면 무조건 이거는 3.3에서 5.5 깔끔하잖아요. 근데 공제는 없어요. 그리고 요거를 종소세와 16.5는 진짜 어떻게 해도 많이 내는 사람이 선택하는 선택지인 거고 입에 삭은 연기 중에 다른 게 없는 우리가 가지고 오게 되면 여기 오면서 많이 빠져요. 연금소득 들어올 때 공제 빠지고 여기 들어오고 나서도 뭐 인적공제 빠지고 배우자 공제 해놓은 거 빠지고 그거 다 빠지고 맨 마지막 나온 거기다가 이제 종합소득세율을 매기게 되면 얘보다는 낮을 확률이 높죠.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질문 주신 거는 1500 넘으면 폭탄인가요? 자, 폭탄의 개념. 자, 이게 폭탄이라면 이게 폭탄일 수 있겠죠? 근데 자, 이걸 선택하는 사람은 이게 더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보내봤더니 한 20몇 프로 구간, 30몇 프로 구간 진짜 폭탄인 사람들이 이걸 선택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16.5가 폭탄이 끝이에요. 저게 폭탄이라고 느낀다면 정말 돈이 많은 거겠죠? 자, 제 생각에 16.5만 떼는 거다라고 한다면 폭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16.5 가지고 폭탄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으니까요. 자,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도 선물 주나요? 네네. 자, 오늘은 어떤 질문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이거일까? 미치겠구만님. 개인연금이랑 IRP 같이 시작해도 되냐? 제가 설명을 제일 많이 한 질문이 뭐였죠? 이거 길게 했어요. 이거 55세인데도 맨 처음 했던 거. 그거 좋은 것 같아요. 55세인데도 왜 선택권을 준 거야? 기분 나쁘라고? 아니요, 알았어요. 뭘 알았어? 알았어요. 2개 줄게요. 2개 둘 다. 자, 우리 책은 많으니까 2개 드리겠습니다. 준이엘님한테 어떤 책 드리면 좋을까요? 55세시니까. 그거 60년생이 온다. 맞네. 그쪽 어딨지? 잠깐. 깻님 어디 숨겨놨어요? 찾았다. 그 다음에 미치겠구만님은 저축을 많이 잘 하고 계신 분이니까 ETF 책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이엘님 55세시니까 60년대생이 온다, 이거 책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미치겠구만님은 요 김남기 대표님의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은 영상 아래 링크에다가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택배 발송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금에 대한 Q&A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질문 남겨주시면 바로 다뤄드리지 않는 거는 저희가 정규 연금 시리즈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미루고 있는 걸 보시면 되고, 이미 다룬 내용 중에서 좀 궁금하실 만한 내용들은 이렇게 Q&A를 할 거니까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용이 바뀔 수도 있고 세법은 제가 주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이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연금 투자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